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박도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랑 이제 하실 부분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솔루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돼. 라고 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 물론 이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솔루션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냐면은 만약에 회사에 어떤 고객분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텔레마케터 같은 걸 제가 예전에 잠깐 했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솔루션,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 해결 능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출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초반에 확 이야기를 하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상황 분석하기. 회의 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황 분석하기도 상황이 주어질 때는 그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때 그림을 이용한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도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파악하기. 실제 일이 일어난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순서 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순서대로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에서 문단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림과 이런 것들을 표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좀 알아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따가 기출 이 강에서 기출은 이렇게 나온다, 기출풀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저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추리하기. 실제 상황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 상황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얘가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실제 상황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리하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명제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이것은 문과이과 상관없이 다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제 같은 걸 보시면은 거기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A, B, C, D, E가 있어요. 누군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A가 이야기합니다. C가 깼는데요. B가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A는 거짓말쟁이에요. C는 저는 안 깼는데요. D가 깼을걸요? D는 나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어떤 경우처럼 실제 상황을 나눠서 정리해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순서 파악하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처럼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런 경우 누가 맞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것을 이제 표를 이용해서 A가 맞았을 때, B가 맞았을 때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 이렇게 해서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A가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B는 거짓, 뭐 A는 거짓이고 맞다 뭐 이런 식으로 X, X5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표를 이용한다 간단한 점수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몇 점 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그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뭐 어떤 우리가 이제 뒤쪽에 문제에서 나올 텐데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사는 뭐 귀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더 귀농에 대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표를 이용하는데 간단한 점수 같은 걸 매겨보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값이 얼마, 을씨는 얼마고 몇 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명제의 3단 논법을 익힌다. 자, 3단 논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써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뭐 죽는다. 이것이 바로 3단 논법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아두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1강에서는 개념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에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 띄워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선 우리가 기출에 관련된 것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의논하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의논하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 같은 거. 질문을 던졌을 때도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로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은 뭐 창의적 문제와 뭐 이런 것들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의적 문제 제시 방법,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를 탐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가상으로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창의적 문제로 하는 거고, 분석적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될 것에 대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여기에서 분명히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것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뭐 창의력이 많은 아이디어의 작성을 통해 해결. 분석적 문제는 분석, 논리, 귀납과 같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이런 경우는 창의적으로 풀어야 된다, 항상 이런 경우는 분석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유형. 자, 발생형 문제, 말 그대로 어떤 게 딱 일어났을 때,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발생형 문제를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은, 자, 현재 직면하기 위해서 막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문제. 자, 이거 원인 지향적 문제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탐색형 문제는 말 그대로 직접 찾아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정형 문제는 말 그대로 미래 문제, 미래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건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쫙 보시고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발생형 문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이는 거, 탐색형 찾는다, 설정형 미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D회사 신입사원을 입사한 귀하는, 자, 설정형 문제를 하나씩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정형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미래형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미래형 문제라고 했었죠.
보시면은, 자, 미래 문제 또는 뭐 미래형 문제, 그냥 미래 문제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미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귀하는 교육받은 내용을 다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래 문제죠. 미래 문제. 자, 이것을 미래 문제를 찾는 거죠. 벌써 이것만 보면은 답은 찾았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찾았어요. 1번을 보실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어떤 문제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더 도움 많이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미래 문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답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이미 3번으로 나왔어요.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현재 직면하여 해결하기 위한 고민하기 문제. 자, 현재 직면하여 해결하는 자 바로 현재 어떤 거다? 무슨 거죠? 현재 직면하여 해결하는 문제 바로 무슨 문제? 보이는 문제 바로 무슨 문제죠? 이거는 발생형 문제죠. 발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자, 현재 상황 개선. 바로 어떤 거죠? 현재, 자, 개선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인 거죠? 어떤 거죠? 개선하기 현재 상황이다. 바로 어떤 거죠? 탐색형 문제가 되겠죠. 현재 상황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 라고 탐색을 통해서 하는 것을 탐색형 문제라고 합니다. 3번은 이미 답을 이야기를 했고요. 4번을 보시면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원인 지향적 문제. 자,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자, 원인 지향적.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본인은 문제. 바로 어떤 거죠? 발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지금 원인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이 문제구나. 바로 어떤 거다? 발생형은 아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바로 보이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원인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형 문제, 즉 보이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제 1번은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